자, 그러면 첫 번째 주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첫 번째 주제, 어저께 이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참 기가 막히죠. 자, 신성약품이라는 거, 제2의 지호영 아닌가. 자, 우리가 이제 지호영 때 정말 마스크 대란을 겪었던 거 여러분 벌써 가물가물 하시겠지만, 그 2월 3월에 그 추운데 사람들이 이렇게 줄 서 갖고 마스크 사려고 줄 서 있고, 우리 군인들이 지호영의 마스크 이거 뭐 분리 포장하고 5개씩 3개씩 포장하고 웃기지도 않는 일이 있었어요.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지호영하고 아무개하고 뭐 동창이더라, 여고 동창이더라, 별별 얘기가 많이 있었던 거죠. 자, 그런데 이 신성약품이라는 곳, 제가 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봤더니 가장 지금 어저께 나온 그 빅뉴스는 뭐냐면, 신성약품의 김진문 사장이라는 사람이 모 대학교를 나왔는데, 이 사람이 청와대 수석하고 동문이고 그 다음에 뭐 동창에서도 일을 하고 뭐 이랬다는 거예요. 그리고 상당히 각별하게 지낸다, 이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. 자, 그걸 보니까 도대체 신성약품이라는 약품이 이렇게 거대한 이 프로젝트를 맡을 그런 군번이 안 되는, 그리고 이 회사가 그동안에 안 했다가 왜 이 백신을 맞게 됐느냐,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. 자, 지호영이라는 회사가 이 마스크를 장사를 하면서 우리는 남는 거 하나도 없다, 이렇게 얘기했어요. 근데 알고 보니까 앉은 방석, 그냥 앉아서 뭐 돈방석에 앓는 거나 마찬가지고, 그 다음에 지호영이 그때 당시에 가장 크게 얻은 이득은 뭐냐, 여러분, 유통망이었습니다. 전국적인 유통망. 전국의 모든 약국에 지호영의 마스크가 쫙 들어가면서 그야말로 지호영이 모세혈관과도 같은, 실핏줄과도 같은 유통망을 구축하게 된 거예요. 이거는 어마어마한 이권이었던 거죠. 정말 이 장사를 하고 뭐 이렇게 되면 우리가 판매망, 판촉, 유통망, 이게 최고의 말하자면 자산입니다. 그래서 신문도 그렇고 모든 이 장사 또는 이 무슨 기업 이럴 때 얼마나 대단한 유통업체하고 손을 잡느냐가 바로 그 기업의 상품의 운명을 결정을 합니다. 지호영도 말하자면 그랬던 거죠. 자,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그때 기억이 새록새록 하실 겁니다. 자, 우리 암실로님께서 종전이라니 젊은 애들 군대 필요 없어 좋아라 할 것 아닌가. 뭐 군대뿐만 아니라 이제는 용병제라든가 모병제 뭐 이런 거 얘기하겠죠. 모병제 얘기하면서 돈으로 이 군인을 키우겠다. 근데 모병제를 하면은 어마어마한 돈이 듭니다. 그리고 물론 미국은 모병제를 할 수 있는 나라지만은 전 세계에서 모병제를 하고 있는 나라들은 부자 나라들밖에 가능하지가 않습니다. 근데 우리나라는 분단 상황이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모병제는 시기상조죠. 자, 남자 성실이님께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만들어준 국민이 개돼지입니다. 저도 요즘은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실망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루키루님께서 마스크 줄 세운 것도 괘씸한데 엄벌해야죠, 관련자들, 그러셨습니다. 자, 김도환님께서 신속한 보도 감사해요. 요즘 뉴스는 전역TV로 봅니다. 아, 보람이 있네요. 자, 그런데 이 신성약품이라는 데는 이 김진문 사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. 어저께 굉장히 빠르게 기자회견을 했습니다. 그러면서 모든 게 이제 우리 책임이다. 그리고 우리가 갑자기 어마어마한 백신을 공급하게 됨으로 해가지고 유통 체인을 제대로 구성하지 못했다. 그래서 상원에서 종이박스에 옮기는데 말하자면 노출이 됐다. 이런 얘기를 했어요. 그러니까 이실직고를 한 거죠. 근데 여기서도 놀라운 것은 광주에서 일어난 이 부실한 운반에 대해서 제보가 있었던 겁니다. 그러니까 제보가 없었으면은 우리나라 국민들은 물 백신이라는 걸 맞아야 됐던 거예요.
그리고 이미 물 백신을 맞았을 수도 있습니다. 근데 정은경이가 나타나갖고 지금까지 된 거는 아무 문제 없다 이런 거예요. 저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. 아니, 광주에서 우연히 지나가던 사람이 요즘은 진짜 마트에서도 콜드체인으로 해가지고 배송을 하는데 그 백신을 그냥 종이박스에 하는 거 보고 너무 이상하다.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죠. 이 제약회사에 있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그건 있을 수도 없다고. 근데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신성약품의 유통에서 나타난 겁니다. 그러니까 이 전 국민한테 이 무료로 공급하겠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고, 그 다음에 독감과 말하자면은 이 코로나하고 증세가 굉장히 비슷하니까 동시 유행을 우리는 차단하겠다. 이러면서 약을 엄청나게 판 게 문재인 정권이었어요. 근데 이게 신성약품에서 뭐 이 경쟁 입찰한 것도 그 과정도 굉장히 이상합니다. 그리고 국가에서 단가를 너무너무 후려쳐가지고 뭐 원가가 15,000원인데 이거를 뭐 반값인 뭐 8,800원에 이거를 공급을 해야 된다. 그래서 어떤 회사도 여기 들어가지 않는데 5개 회사가 들어갔었다. 이 점도 이상하고요. 근데 5개 회사 중에서 나머지 4회사는 나중에 보니까 서류를 안 낸 거예요. 그러면 이건 뭡니까? 거의 내부자 거래나 수의계약처럼 짬짬이로 한 거예요. 자, 신성약품이 왜 이렇게 반값에 대해서 반값인데도 이런 말을 하자면은 약품을 했을까? 이 백신을 나라에다가 공급한다고 했을까? 정말 이상하죠. 근데 그 답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. 이렇게 기사를 딱 읽어만 봐도. 보통 이렇게 국가에서 후려치고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리베이트가 오고 간다고 합니다. 왜? 이 제약회사에서는 즉 유통을 하는 이런 회사라든가 뭐 중간 유통 관계자들에게 싼 값으로 받았으니까 그걸 보전하기 위해서 너희한테 우리가 나눠준다. 이럴 때 엄청난 리베이트를 챙긴다는 거예요. 그리고 신성약품은 그런 전과가 있는 약품이라는 거예요. 회사라는 거예요. 그러면 뭐겠습니까? 우리가 지금 이 정권에서 주사파들이라든가 이 586 이런 이 좌파 애들이 해먹는 수법이 이 신성약품 수법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. 자, 태양광의 경우도 중간 유통에서 무슨 판넬을 뭐 공급하고 여기서 뜯어먹은 거예요. 신성약품에서도 중간 과정에서 유통이라든가 이런 데서 뜯어먹은 거예요. 얘네들은 이렇게 싹 비집고 들어가서 숟가락을 하나 얹으면서 뜯어먹은 겁니다. 자, 이 유통에서 뜯어먹기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요, 소비자에겐 굉장히 불리한 겁니다. 자, 일본이 왜 그렇게 고물가에 시달렸는가, 오랫동안. 일본이란 나라가 아주 고물가로 유명했었죠. 근데 지난 잃어버린 20년 동안 고물가가 아니라 요즘은 우리나라보다도 일본이 더 싼 물건들이 많아요. 우유값 같은 건 오히려 더 싸요, 일본이. 버터도 그렇습니다. 근데 그 전에 일본 국민들은 굉장히 비싸게 모든 걸 샀어요.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일본은 유통 과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.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유통 과정을 쫙 잘라가지고 그냥 생산자가 우리 뭐 직거래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, 일본은 다른 나라 같으면은 두 단계의 유통을 거칠 거를 5단계의 유통을 거쳤어요. 그 이유가 뭘까요?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다 같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짬짬이를 한 거예요. 그래서 일본의 유통 과정이 그 옛날엔 굉장히 복잡했었습니다.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런 수법을 써가지고 유통 과정에 끼어 들어가지고 거기서 말하자면은 뜯어먹고 사는 거예요. 와, 이 386이니 586이니 좌파들이 하는 거 맨날 반미 반일 외치지만 지 자식들은 미국에 가가지고 아메리칸 라이프를 아메리카노 마시면서 즐기게 하고, 그 다음에 그러는 자들은 다 일본식 시스템을 다 들여와 가지고 여기서 뜯어먹는 걸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 신성약품이라는 거는 청와대의 무슨 수석인지 이 사람하고 동창회 일도 같이 하고 동문이라는 거 아니에요. 이 김진문 사장이라는 사람이. 그리고
기자회견에서도 얘기했어요. 아, 내가 뭐 알지만 업무상에 이거는 요만큼도 없다. 그렇지만 그 앞에서 아, 내가 뭐 동문이고요. 동창회일도 같이 하고요. 많은 대화도 했고요. 이건 뭐겠습니까? 이 사람도 장사꾼인 거예요. 두 가지를 던진 거예요. 그 뭐 수석한테 너 나 혼자 안 뒤집었어. 나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더 얘기할 수 있어? 이거. 두 번째는 뭡니까? 결국은 이 과정 속에서 즉 나눠먹기, 뜯어먹기, 짬짬이 이거를 은연중에 이 사람이 다 얘기한 겁니다. 그래서 이 신성약품의 이 스캔들은 거의 지호영 게이트 못지않게 굉장히 크게 될 것입니다, 여러분. 그리고 두 번째는요,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아주 부실한 업무입니다. 사람들이 자꾸 뭐 정은경 그리고 저도 또 같은 여자로서 제가 여자한테 약하기 때문에 뭐 염색도 안 하고 와갖고 뭐 또 막 얘기하고 뭐 장난 안 치는 줄 알았더니 제가 저 여자 이상하다 하는 게 광화문 집회에 대해서 그냥 완전히 뒤집어 씌우게 할 때부터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. 자, 그런 점에 있어서 바로 이런 관리에 대해서 제대로 점검하지 못한 거. 만약에 이 과정 속에서 누구한테 책임을 묻겠느냐, 당장 책임을 묻겠느냐를 따지자면 여러분,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일단은 책임을 져야 될 문제입니다. 참, 이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인 겁니다. 자, 정은경 띄우기 이제 딱 이 일종의 허들에 걸렸다. 이 허들을 쟤네들이 얼마나 요상한 재주를 피워서 또 넘고 말하자면 재주 넘기를 할 건가. 한번 우리가 냉정하게 지켜봐야 되겠습니다. 자, 10월 3일 날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건지 모르겠는데, 자, 그날 아마 차를 몰고 가면 뭐 9대 이상은 안 된다고, 그러니까 9대씩 이렇게 끊어서 가는 방법도 있겠고, 물론 휴대전화는 집에다 두고 가시고, 그런 다음에 제가 볼 때는 거기서 뭐 딱지 띄고 난리를 칠 겁니다. 그리고 문재인이가 집회라는 거는 뭐 엄중히 다스리고 있어서는 안 돼, 중대 범죄고 뭐 난리를 친 거예요. 자, 문재인이가 촛불 집회로 일어섰는데 정말 우리 우파들의 집회를 통해 갖고 문재인의 종말이 전 꼭 올 거다, 이렇게 생각합니다.